야, 신병, 화장실 청소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아? 변기 안에 곰팡이까지 살아 움직이는데 말이야. 상병님, 저 방금 다 닦았는데 야, 닦았으면 네 얼굴로 확인해 봐야지. 거친 소나기가 뒷머리를 움켜쥐더니 변기 안으로 힘껏 눌렀어요. 콸콸 소리와 함께 물이 내려가고 차갑고 악취나는 물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신병은 변기 물 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숨이 막히고 거품 섞인 물이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와 폐를 틀어막았어요. 제발 그만.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내가 죽어도 그냥 낙상 사고야. 그때 예비역 3스타 할아버지에게 도착한 건 손자가 아닌 당신이 죽을 거다라는 협박 쪽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군대의 썩은 진실 끝까지 폭로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5층. 김태식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2살 예비역 육군 중장. 한때는 3스타 계급장을 달고 국방부 군사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입대 통지서 받으러 가야 해요. 거실에서 공부하던 손자 민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인 민수는 태식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와야 할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부대로 가게 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잖아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태식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습기찬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벽지 모서리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태식의 뇌리에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충청도 어느 부대 화장실. 새벽 5시 한 신병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선혈이 흘러내렸고 군복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변기 주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중령님, 이건 사고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당시 대대장이 서둘러 말했지만 태식의 눈에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신병의 목과 팔에 난 멍자국, 찢어진 군복,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곳곳에 남겨진 폭력의 흔적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 치사입니다. 김중령, 진정하십시오. 이런 일로 부대 전체가 난리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죽은 신병은 단순히 맞아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참들이 그의 머리를 변기에 쳐박고 물을 내리는 변기 세례라는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질식사한 것이었죠. 중령님, 이 일은 묻어주십시오. 군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의 명예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태식은 홀로 진상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고 군사법원에 넘겼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좌천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태식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 미안하다. 그냥 생각이 많았어. 혹시 제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걱정되세요? 태식은 대답 대신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손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지만 말고 꼭 할아버지한테 연락해. 알겠지?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을 건데요? 민수는 의아해했지만 태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군대의 어두운 면을 미리 말해봐야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그 소리는 마치 30년 전 그 화장실에서 들렸던 물소리 같았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변기 물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던 신병의 마지막 신음소리. 제발, 민수만큼은. 하지만 태식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민수가 받게 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모른 채로 말이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이. 민수가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매일 밤 손자로부터 올 연락을 기다렸지만 민수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걸어오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더 이상한 것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훈련 많이 힘들어? 네. 좀 힘들어요. 밥은 잘 먹고 있고? 네. 혹시 선임들이 괴롭히거나 그런 건 없지? 이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태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부하들을 봐온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태식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민수의 번호였죠. 하지만 이 시간에 왜 전화를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민수의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변기에 머리를 처박혔어요. 그 순간 태식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조세영 상병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머리를 변기 안에 처박고 물을 내렸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얼마나 오래? 3번이나. 숨이 막혀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태식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김민수,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 아무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할아버지시죠? 차갑고 건방진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이를 악물었죠. 누구십니까? 조세영 상병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조심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짓이요? 그냥 신병 교육이죠. 할아버지도 군인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알 텐데 군기 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세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기 잡기라고요? 사람 머리를 변기에 처박는 게 요즘 신병들이 너무 약해서 말이에요. 특히 이 김민수 같은 놈은 더더욱.
맨날 할아버지 생각만 하면서 울고불고 전화기 너머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죠. 아, 아파요. 민수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워. 전화로 할아버지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당장 손 떼십시오. 태식이 소리쳤지만 조세영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런 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군대거든요. 군대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요? 이게 함부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진짜 함부로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변기 물소리였죠. 안 돼. 제발. 민수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조세영, 당장 그만둬. 하지만 조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죠. 어때요, 할아버지? 손자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변기 물맛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이 미친놈아. 미친놈이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고 있을 뿐이거든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김민수, 앞으로 할아버지한테 이런 한심한 전화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이제 좀 군인다워지는군. 조세영이 다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셨죠? 앞으로는 민수가 이런 유치한 전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소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십시오. 여기선 애 하나쯤 없어져도 티도 안 나거든요. 알겠죠?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지만 들리는 것은 무미건조한 신호음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조세영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애 하나쯤 없어져도 티도 안 난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태식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새벽 6시, 태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가 있는 부대로 가야 했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간다. 부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태식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민수 걱정만 했습니다. 지금쯤 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전 9시, 드디어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철조망과 초소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죠.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면회하실 건가요? 김민수 2등병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경비병은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면회가 허가됐다는 답이 왔죠. 면회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본 민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고 군복은 물에 젖어 말라붙은 듯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민수야. 태식이 달려가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럽다는 듯이 말이죠.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왜 오긴, 너 때문에 왔지. 어떻게 된 거야? 이 상처는 뭐고? 태식이 민수의 뺨을 만지려 하자 민수는 움찔하며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넘어져서 손바닥 자국이 날 수 있어?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건장한 남자였죠. 얼굴에는 건방진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할아버지시죠? 저는 조세영 상병입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민수를 괴롭혔던 그놈 말이죠. 당신이 조세영이군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세영은 민수를 힐끗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십시오. 여기선 애 하나쯤 없어져도 티도 안 납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태식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할아버지께서 못 들으셨나요? 제가 민수를 잘 돌봐드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조세영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죠. 그렇지, 민수야. 선임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할아버지랑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하자. 아, 그건 안 됩니다. 조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부대 규정상 면회 시에는 반드시 선임이 동석해야 하거든요. 혹시 신병이 부대 기밀을 누설할 수도 있잖아요. 부대 기밀이라니요? 그럼요. 훈련 내용이라든지 부대 내부 사정이라든지 민간인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조세영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젯밤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죠. 태식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태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때 민수가 슬쩍 태식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죠. 조세영이 보지 못하게 재빠르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조세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이제 겨우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 훈련이 있어서요. 민수, 일어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태식은 화장실에서 민수가 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또 죽었습니다. 태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 말고 다른 신병도 죽었다는 뜻일까요? 쪽지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세영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더 나서면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제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태식은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지켜야 했거든요. 부대를 나서면서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이 될지라도 말이죠. 부대를 나선 태식은 민수가 건넨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죽었습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또 죽었다는 것은 민수 말고 다른 누군가도 죽었다는 뜻일까요? 태식은 곧바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호 준장이었죠. 함께 사관학교를 나온 동기였습니다. 준호야, 나야. 태식이. 태식이 형? 오랜만이네. 갑자기 웬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최근에 사고 난 일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내 손자가 거기 있거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태식이 형,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준호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형도 알잖아. 예전에 형이 파고들던 그 사건. 아직도 살아있는 관계자들이 있어.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화장실 변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도 군에 남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준호야, 설마 제7사단 사단장이 누군지 알아? 당시 그 사건 담당했던 대대장 출신이야. 지금은 소장이 됐지. 태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덮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민수가 있는 부대의 사단장이라니요. 그럼 이번 일도. 형, 제발 건드리지 마. 형 인생도 이미 망쳤잖아. 이제라도 조용히 살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를 구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태식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정식으로 항의하러 간 것이었죠. 하지만 부대 정문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훈련으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별훈련이라니요? 어제만 해도 면회가 가능했는데요. 상부 지시입니다. 일주일간 외부 면회는 전면 금지라고 하네요. 태식은 뭔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하필 자신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면회가 금지됐다니요.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의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부대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문체가 평소 민수답지 않았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색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시켜서 보낸 것 같았어요. 이틀 후 태식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7사단에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였죠. 어제 오후 충청북도 소재 육군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이던 김모 2등병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군 당국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다고. 태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모 2등병이라니 혹시 민수는 아닐까요? 태식은 곧바로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수 2등병 소식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부대 규정이거든요. 태식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김모 2등병이 민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드디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뉴스에서 봤는데. 저예요. 제가 그 뉴스에 나온.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조세영이 또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민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조세영과 다른 고참들이 민수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입에 걸레를 물린 채 변기 청소를 시켰다는 것이었죠. 곰팡이 냄새랑 더러운 물이 목구멍으로 들어왔어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조세영이 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까 샤워실 구석에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민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안 돼요. 할아버지가 더 나서면 저한테 더 심한 짓을 할 거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조세영이요. 그리고 중대장님도 알고 계세요. 뭐라고? 중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로 문제 삼으면 더 큰 일이 난다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태식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참의 가혹행위가 아니었어요.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들어.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할아버지, 제발 그냥 두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진실이 묻히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태식이 민수와의 통화를 끝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태식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태식 씨죠? 저는 제7사단 의무병 이연수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뭔가 급박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수 이등병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식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수에게 무슨 일이? 어젯밤에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등병이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쓰러졌다고요?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몸 곳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태식은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면회가 금지된 상태라서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몰래 연락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연수 의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다른 신병들 말로는 조세영 상병과 고참들이 김민수 이등병을 또 화장실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또요? 네. 이번에는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변기에 3번이나 쳐박고 물을 내렸다고. 태식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민수 이등병이 숨이 막혀서 결국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민수를 그냥 샤워실 구석에 방치하고 갔다고 합니다. 방치했다고요? 네. 새벽까지 그냥 놔뒀어요. 다행히 아침에 다른 신병이 발견해서 의무실로 옮긴 거예요. 태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은 되찾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특히 목 부분에 멍이 심하고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갈비뼈요? 아마 발로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연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보고서는 낙상사고로 작성됐습니다. 낙상사고라고요? 네.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태식은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백한 가혹행위를 사고로 둔갑시키는 것이었죠. 혹시 민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진통제 때문에 계속 잠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 할아버지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태식은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로 가야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대 정문에서 또다시 막혔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제 손자가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부 지시사항입니다. 태식이 항의하고 있을 때 한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김민수 이등병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다쳤다는데 면회를 시켜주지 않네요. 중이는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사고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낙상 사고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낙상 사고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이죠. 샤워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요즘 신병들이 워낙 약해서 말이죠. 중이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면회를 금지하는 겁니까? 부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언론에서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태식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손자가 아니라 당신 목숨이 달아날 겁니다. 협박 문자였습니다. 태식은 중이를 바라봤지만 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 이만 돌아가십시오. 김민수 이등병은 곧 회복될 겁니다. 중이가 등을 돌려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중이님, 혹시 30년 전 화장실 변사 사건 아십니까? 중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더니 태식을 빤히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사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은폐하려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중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현재를 어지럽히려 하지 마시고요. 중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가셔서 손자 돌아오기만 기다리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겁니다. 태식은 부대를 떠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그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설령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민수를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태식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태식이 집에 도착한 지 2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번호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력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민수야, 괜찮아? 의무병한테 들었어. 많이 아파? 할아버지, 저 지금 혼자 있어요. 잠깐이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확히 뭐가 일어난 거야? 조세영이. 이번엔 정말 죽일 뻔했어요. 민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젯밤 조세영과 고참 2명이 민수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분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부대에 감사가 나온다더라. 할아버지가 뭔가 신고했나 봐. 조세영이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처박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나. 숨이 완전히 막혔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니까 샤워실 바닥에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갈비뼈가 너무 아팠어요. 갈비뼈를 조세영이 발로 찼어요. 죽은 척하지 말하면서 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할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할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죽은 신병 이야기요. 조세영이 술 마시고 자랑했어요. 태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자랑? 작년에도 신병 하나를 똑같이 처리했다고. 변기에 머리 처박다가 죽였다고. 뭐라고? 이름은 박준혁이었어요. 그 신병도 처음엔 버텼는데 결국 못 견디고 죽었다고. 조세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태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일도 사고로 처리됐나? 네. 조세영이 말하길 중대장이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 중대장이 시켰다고. 중대장이 시켰다고? 네. 박준혁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중대장이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누구 온다? 네. 끊을게요. 할아버지. 민수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죽은 박준혁이라는 신병, 그리고 그 일을 지시했다는 중대장.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날 밤 태식은 인터넷을 뒤져 작년 제7사단에서 일어난 사고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년 8월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이던 박모 2등병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 군 당국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발표. 급성 심장마비라고 되어 있었지만 태식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머리를 처박히다가 질식사한 것이었죠. 이틀 후 태식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아니라 다른 신병에게서였어요. 저는 제7사단 이병 강동욱입니다. 김민수 2등병과 같은 중대에 있어요. 네, 민수 어떻게 지내나요? 그게 어제 민수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할아버지께 전해달라고. 강동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요? 네. 지금 읽어드릴게요. 강동욱이 읽어준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조사한 것들을 적어둡니다. 박준혁 2등병은 작년 8월 15일에 죽었습니다. 조세영 상병이 다른 고참들과 함께 변기에 머리를 처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부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성 심장마비로 처리했습니다. 태식은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중대장 김철수 대위가 지시했습니다. 신병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본때를 보여줘라라고 했다고 조세영이 자랑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죽을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강동욱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모님 대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지금 어디 있나요? 의무실에 있어요. 갈비뼈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욱이 망설였습니다. 뭔가요? 조세영이 말하기를
민수가 회복되면 특별 교육을 시킬 거라고 했어요. 특별 교육이요? 네. 아마 박준혁 이등병이 받았던 그 교육일 거예요. 태식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강동욱 이병 고마워요. 이 편지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언론, 시민단체, 국정감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수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민수가 특별 교육을 받기 전에 구해낼 수 있을까요?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 5시 태식은 일어나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역 육군 중장 김태식입니다. 긴급히 제보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권센터였습니다. 제7사단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명이 죽었고 제 손자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기자였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군사 전문 기자 이정민이었죠. 정민아, 나야. 김태식? 큰 특종 하나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와봐. 모든 연락을 마친 후 태식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라. 오전 10시 태식은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제7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온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면회 신청합니다. 김민수 이등병을. 경비병은 서둘러 내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급하게 달려나온 것은 김철수 중대장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김민수 이등병의 할아버지 김태식입니다. 그리고 예비역 육군 중장이기도 하죠. 태식의 말에 김철수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면회가 아닙니다. 조사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MBC 군사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김철수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혹행위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제발.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태식이 소리치자 김철수 중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훈련 중이라서. 훈련이요? 저 비명소리가 훈련 소리라고요? 그때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였어요. 콸콸 쏟아지는 변기 물소리였죠.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밀치고 부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기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안 됩니다. 무단 침입입니다. 김철수 중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식은 비명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생활관 뒤편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세영 상병이 민수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처박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당장 손 떼. 태식이 소리치자 조세영은 깜짝 놀라 민수를 놓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민수야. 태식이 달려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수가 울먹이며 태식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온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 내 가혹행위 현장입니다. 조세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라고요? 태식이 조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작년에 박준혁 이등병도 당신이 똑같이 죽인 거죠? 조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때 다른 신병들이 화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동욱을 비롯해 여러 명의 신병들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강동욱이 외쳤습니다. 조세영 상병이 얼마나 많은 신병들을 괴롭혔는지 다 말하겠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병기에 머리를 처박혔습니다. 저는 걸레로 입을 막고 화장실 청소를 강요당했어요. 박준혁 선임이 죽던 날도 봤습니다. 분명히 조세영 상병이 죽인 거예요. 신병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조세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린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위에서 다 지시한 거라고요. 누가 시켰다고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중대장님이요. 김철수 중대장님이 신병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 뒤에 숨어 있던 김철수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조세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중대장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준혁도 중대장님이 시켜서 죽인 거잖아요. 김철수 중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대 밖에서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어요. 김철수 중대장, 조세영 상병, 긴급 체포합니다. 김철수 중대장은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건 다 군의 명예를 위한 거였다고. 하지만 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의 명예는 진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과 폭력에서가 아니라. 조세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혁은 죽었고 민수를 비롯한 수많은 신병들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태식은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중대장은 구속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조세영 상병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고참들도 모두 기소됐습니다. 제7사단의 가혹행위 전통은 영구히 금지됐고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준혁 이등병의 죽음이 재조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처리됐던 그의 죽음이 실제로는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목 부위 멍은 거의 나았지만 머리에 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병기 모서리에 부딪히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처 흉터로 남을까요? 병실에서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흉터가 남아도 괜찮다. 그건 내가 용감하게 싸웠다는 증거니까.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어요. 군인이 힘든 건 괜찮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모욕당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평안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동욱을 비롯한 같은 중대 신병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수 형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형이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강동욱이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식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전 화장실 변사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태식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태식 전 중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진실 규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군대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군인이 되고 싶어? 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군인이 되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요. 태식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겪은 일 덕분에 군대가 많이 바뀔 테니까. 실제로 민수의 사건은 정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신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날 밤 태식과 민수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박준혁 선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 나도 그래. 그분도 저처럼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구해주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야. 박준혁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창밖으로는 장마가 끝나고 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태식을 괴롭혔던 그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깨끗한 빗물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잖아요. 태식은 민수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야, 할아버지도 너한테 고마워. 저요?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민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교에 복학했고, 태식은 군인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다시 군대 가려고 해요. 정말? 네.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이요.
태식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군인이 된다면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병기에 머리를 처박은 그 죄.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군대가 저지른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멈춤은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마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깨끗한 빗물이었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정의를 손자를 통해 다시 찾은 태식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작은 용기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